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입니다. 북한의 속마음과 외교적인 수사까지 가감없이 분석해보는 북한 토크 열전 평양수다. 지금 북한은 시작해보겠습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종전선언 관련해서요. 네, 일본이 갑자기 시기상조다 이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미일 3국 북핵 대표 협의회에서 일본 대표가 그렇게 네.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일본은 이 한국 전쟁 당사자국이 아닌데 뭐 이렇게 굳이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본이 전쟁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돼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근거가 없는데, 예. 다만 일본은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위협으로 여기고 있고 또 미일 동맹을 활용을 해서 예.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폭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사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볼 때는 열차가 지나갈 때 강아지가 짖어야 된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사례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폭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비유를 말하자면 네. 열차 손님 중에 강아지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좀 조심할 필요는 있죠. 예,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자, 어쨌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런 반대 기사를 표명한 것도 사실은 좀 불편할 것이고요. 근데 또 북한에서 유엔 총회 회의에서요, 북한이 유엔사를 불법적인 허위 단체다,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북한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것과 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이 조건부 지지를 표명하는 상황인데 두 개가 예.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네네. 저는 두 개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유엔 대표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 사령부 해체를 주장했던 것이죠. 예. 매년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다만 지금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이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건데, 오히려 북한이 유엔 발언에서 유엔 사령부 해체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게 뉴스가 됩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사안은 뭔가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이 이렇게 자주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이유는 유엔사가 사실은 미국이다, 뭐 이런 사실은 시각인 거죠, 이게. 그렇죠. 이제 북한이 볼 때 유엔 사령부는 이제 유엔의 조직이 아니고 이제 미군의 조직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것보다 더 앞서서 예. 북한은 6.25 전쟁 이것을 거기에 유엔군 사령부 아니면은 미군이 참여한 것 자체를 불법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런 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자체가 달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유엔 사령부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유엔사 주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거가 좀 있긴 합니까? 보시기에는? 보시기에? 그게 전쟁이 왜 났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들어있는 거죠. 이제 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예. 북한이 갑자기 전면적으로 침공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북한은 하여튼간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네네. 남쪽에서 먼저 공격을 했다, 그래서 네. 자기들 방어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간 북한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런 자기들의 논리에 따라서 네. 유엔군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한 것은 불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북한은요, 뭐 자주포 쏘는 포사격 경기도 열고,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도 않은 군사훈련 이런 걸 또 이례적으로 공개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한국과 미국이 이런 행태를 도발로 규정하는지 안 하는지 뭐 떠보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기도 하는데요. 네, 언뜻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약간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주포 사격 대회라고 하는 것은 예. 그야말로 전형적인 재래식 군사 활동입니다. 예. 예. 한국과 미국을 떠보는 그런 조치로는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우리도 그렇고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고 하면 예. 도발이라고 하고 이제 우려를 표명하는데 네네. 그것은 군사적인 위협이 커서 그런 게 아니고요. 유엔 안보리 결의 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인 거죠. 예. 유엔 안보리 결의 규정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모든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예. 예. 단거리 탄도미사일, 단거리라고 하면 이제 사거리 1000km 이하를 말하는데 예. 사거리 1000km 탄도미사일 이하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네. 유엔 안보리 결의 규정이 내용적으로는 단거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자주포 사격 대회의 경우는 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뭐 문구로 봐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네. 예. 위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런 걸 가지고 한국과 미국을 떠보기 위한 조치다. 그렇게는 안 하겠죠. 실제로 북한이 뭐 한국이나 미국을 떠보려면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뭐 네. 사거리 900km를 쏜다든가 아, 네. 이 정도 되면은 애매모호하잖아요. 네. SLBM 이런 것도 약간 좀 애매모호하죠. 예. 이런 거는 이제 떠보기 위한 조치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주포는 너무 작습니다. 예. 자주포는 뭐 떠보는 용도로는 네 별로 재료가 자기네들 군사적 활동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미국 국방부가 그 유감스럽다 이런 불만을 사들인 거는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유감스럽다. 그거가 이제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이제 그런 북한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예. 그게 어떤 맥락이니 하면 이제 먼저 질문을 받았어요. 예. 북한의 포사격 대회가 있었는데 네네.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 이제 미국 국방부 대변인 존 커비 대변인인데 커비 대변인이 그거 안 읽어봤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포사격 대회 정도 되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예. 구체적으로 반응할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너무 예. 작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기자가 계속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요즘에 심상치 않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변인이 발언을 했습니다. 예.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화를 제안했는데 예.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유감이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감이라고 표현한 내용이 포사격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예. 대화를 제안했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예. 이거는 미국 정부의 표준 답변입니다. 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고요. 그리고 미국이 북한과의 문제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논평을 내놓을 때 국방부 대변인 입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국무부 또 예. 백악관 예. 그쪽 대변인 입을 통해서 미국의 입장을 제시하지 국방부 대변인은 군사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을 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커비 대변인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관찰해야 되지만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것은 없겠습니다. 예. 미국 연방 하원 의원들이 한국 전쟁 종전 선언 관련해서 긴급 사안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그 브래드 셔먼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하원 의원인데 네. 이분이 주도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 이 편지에 다른 하원 의원 22명이 같이 서명을 해서 23명이 서명을 했다는 건데 예. 이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9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다. 예. 북한에 대한 양보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게 중요하니까 미국 행정부도 적극 지지하고 북한과의 외교 개선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한 겁니다. 예.
이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추진에 지금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하고 있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긴급사안은 큰 힘, 호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북핵, 미사일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것이라는데 자, 문재인 정부가 방금 말씀하신 그 종전선언 올인하는 중인데 네. 직접 언급은 피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이거는? 네, 미국 정부 당국이나 워싱턴 한반도 전문가 그룹에서는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예. 의견이 좀 갈려 있죠. 이제 조금 아까 브래드 셔먼 의원 같은 분들은 지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예.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아유 이게 종전선언을 했다가 뭐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떡할 거냐. 네.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의구심이 해소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소극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으면 말을 안 합니다. 예. 언급을 꺼리죠. 아하. 근데 그런 말 자체가 미국이 반대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설득하면은 미국도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득하는 지금 과정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요. 우리 여야 대선 후보와 연석회동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거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저도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대선 후보를 예방한 사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대선 후보가 존재하는 기간이 워낙에 짧잖아요. 몇 달 안 되잖아요. 예, 4개월밖에 안 남았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동아태 차관보하고 우리나라 대선 후보는 직급 차이가 너무 큽니다. 네. 네, 동아태 차관보가 사실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 대통령도 면담을 한 사실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 위상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서 최근에는 우리 대통령이 동아태 차관보를 만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좀 직급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만나는 것은 서로의 국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무리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그런 상황이면 대통령 후보도 그런 것에 적용을 될 수가 있는데 예. 너무 직급이 낮아서 약간 좀 당혹스럽습니다. 예. 대통령 후보의 경우는 이제 연방 상원의원의 경우는 한 명이라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하원의원의 경우는 서너 명 이상은 돼야 만나는 게 적절하고요. 행정부 이사의 경우는 장관, 무리하면 차관 정도까지 만날 수 있는데 예. 차관보는 너무 직급이 낮습니다. 예. 이번에 면담이 확정이 만약에 됐다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서 의전 문제에서 오해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예. 그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소식 혹시 들으셨는지요? 이수혁 주미대사가요. 네. 현재 시간 9일이죠. 종전선언 문제 관련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현지 특파원들한테 했습니다. 이거 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들었는데요. 예, 그럼 이게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건 저는 약간 유보적입니다. 예. 이 한미 간에 종전선언 협의를 한다라는 말에 예. 문안을 협의한다는 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안을 협의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문안. 진전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미국 처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선언을 했다가 혹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그 다음에 요구하면은 이걸 반대할 방법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계속해서 강하게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제안인지 한번 보자 문안을 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인데 예. 이런 상황을 보고 이제 우리나라 외교관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예.
이제 문화를 협의하고 있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네. 이것은 그냥 크게 봐서 네.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는 중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한국의 설득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한 건 아니고 이제 예. 그 한국이 설득하는 내용을 듣고 있다,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그래서 지지를 하는 쪽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오해가 될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그냥 진행 상황 브리핑 정도로 그냥 보면 되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이수혁 대사님은 뭐 네. 지금 주미 한국 대사니까 예. 우리나라 우리 국민에 대해서 네. 외교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예. 근데 그런 자기 자리에 맞춰서 설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북미 비핵화 협상 문제 요즘 미 싱크탱크에서 얘기한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 가동 중이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이게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슈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왜냐하면 네. 평산의 우라늄 공장은 30년 전부터 알고 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보당국이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이 해당 문제를 제기한 그 싱크탱크 자체도 30년 동안 알고 있던 과거 자료를 최근에 이제 위성 사진을 계속 찍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네.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쓴 거지. 예.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싱크탱크는 언론의 주목을 받을 필요도 있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멋있게 보고서를 낸 거죠. 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네.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이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의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